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20억 이상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국민평형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이미 2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진입하기는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재개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말 오래 걸려. 재개발 사업은 위험해. 저런 지역이 언제 재개발이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비교적 소액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재개발이 추진되는 그런 지역의 빌라를 매수할까요? 돈이 많아서 매수할까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 사다리가 바로 재개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개발 빌라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처럼 무작정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지역의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재개발 구역을 선정할 때 50% 이상은 어떤 지역을 선정했냐면은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 그리고 그런 해제된 지역이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 또는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탈락했다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 많이들 선정을 했습니다. 왜 서울시가 해제된 지역들 위주 그리고 탈락한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했을까요? 그만큼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선정을 해준 겁니다. 물론 재개발 해제된 이유 그리고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밀어주는 그런 지역들을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시가 지정한 지역들을 또는 재작년에 지정한 지역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행당 8구역이라든가 신수 13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탈락했고 그리고 다시 재추진해서 선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줬고, 한남 1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금호 21구역, 신당 10구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해제됐다가 다시 재추진해가지고 지정이 된 그런 구역들입니다. 이런 구역들 이외에도 사당 15구역, 16구역, 신림 1구역이라든가 장이 11구역이라든가 정말 많은 구역들이 똑같은 케이스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개발 구역을 보실 때 한번 해제되거나 아니면은 추진했다가 탈락한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정부가 밀어주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밀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역 또는 교통 호재를 가지고 추진되고 확정이 돼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정부가 밀어주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강동구 지역이라든가 청량리 지역 그리고 중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이라는 교통 호재 그리고 비즈밸리라는 업무단지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메카죠. 지하철 노선만 11개 노선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서울에 4군데만 있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통 호재 그리고 복합 업무단지 조성까지 밀어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청량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권이라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규모 주거단지도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재개발 구역들을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바로
입지의 확장성입니다. 자, 재개발 구역 하나의 구역만 재개발이 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하나만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게 훨씬 낫겠죠. 모아주택 하나만 있는 거랑 모아주택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모아타운이 되는 거랑 굉장히 틀리겠죠. 재개발 구역 한 개만 있는 거랑 재개발 구역이 대규모로 몰려있는 5개 구역, 10개 구역이 모여있는 뉴타운하고 어떤 게 더 파급력이 크나요? 그만큼 재개발 구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입지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청량리역 일대, 그리고 강동구 지역, 그리고 중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 확정이 돼 있고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강동구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이 돼 있죠. 그리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재개발까지 추진되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신당 10구역이라든가 신당 13구역이라든가 신당동 모아타운이라든가 대규모 주거타운이 한 군데 다 몰려있는 지역이 신당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동 지역도 입지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투자할 때는 재개발 구역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재개발 구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확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시가 얼마나 밀어주는 지역인지,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밀어주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본다면은 최소한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어려워합니다. 재개발 투자가 어려운 거는 맞지만 최소한 아무 지역에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부가 밀어주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많이 지정해주는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 구역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입지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보신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한강벨트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을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그런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1억이라는 금액 또는 2억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개 지역을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임대사업자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빌라 시장도 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개발 시장입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에 대한 압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재개발 시장을 눈여겨보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5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계실 겁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이라거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하셔서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